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GM 볼트의 안타까운 쉐비 볼트의 단종인가요? 생산 중단, 올해 말에 생산 중단한, 올해 말까지만 생산하고 중단하는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건너뛰려다가 이렇게 또 만들게 됐습니다. 라이언 권님, 감사합니다. 신기하게 이렇게 자주 또 만들게 줘도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일이 많지만 또 손쉽게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GM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 굉장히 좋습니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종을 지금 생산 중단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표에서 그나마 볼트가 쫓아올 만 했는데 얘도 끝났네요. 이건 뭐 하이브리드고 BMW X5. 근데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이게 전기차냐 워낙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고, 테슬라 외에는 사실 다른 전기차들은 근본이 없다고, 제가 계속 기본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서, 그래 좀 더 넓은 마인드로 그래도 그쵸, 다시 생각해봐도 하이브리드를 여기다 넣는 건 좀 워낙 고가인데다가 이미 텍스 크레딧 관점에서 그래서 또 추가로 이렇게 디스크립션에 남기긴 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테슬라 쫓아올 차가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폭스바겐 ID4가 그나마 좀 저렴한 SUV로, 근데 이제 폭스바겐 ID4도 좀 안타까운, 좀 아쉬운 모델이죠. GM 볼트도 이게 어땠습니까? 테슬라 킬러라는, 이맘때쯤이면 이제 과거에 어떤 뉴스 기사들이 났는지, 메리 베라시오는 이거 가지고 테슬라 모델 3 잡겠다, 2025년이면은 테슬라를 압도하겠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단종되고. 제가 그래서 이런 뉘앙스로 미리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속 시원히 이 배터리 관련해서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흡사 물론 나아졌겠죠. 개선해서 이제 이걸 덮고 쉐비 이퀴녹스라든지 다음 울티엄 플랫폼을 이용한 이제 다음 모델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뭔가 고객들한테 속 시원히 얘기가 해명이 안 되고, 보통은 단종시키는 걸 끝까지 이제 비밀리에 하다가 나중에 마지못해 마지막에 가서 오픈하는 게 맞는데, 생각보다 일찍 오픈한 거죠. 근데 무슨 의도인지, 많이 팔겠다는 건지, 이제 앞으로 없어질 차인데 부품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걱정이 안 되겠냐라는 거죠. 좀 아쉽습니다. 물론 테슬라를 제가 엄청 응원하지만 소비자들한테는 경쟁이 참 좋은 건데, 테슬라 킬러가 죽었네요. 킬링 하다가 자기가 죽은 건가요? 참 이게 뭡니까? 쉐비, GM의 행보도 아까 그 배터리뿐만 아니라 일단 그냥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퀴녹스가 3만 불대 스타팅을 해가지고 이거 저렴하게 이것도 대중화 하겠다. 좋은 SUV죠. 타겟팅은 좋습니다. SUV가 워낙 전성시대니까. 근데 이미 커뮤니티나 딜러들 돌아다니는 얘기가 보니까 제일 싼 모델은 역시나 나중에 나온다는 계획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모델 한 4만 불 중후반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근데 항상 그렇죠. 비싼 모델이 먼저 나오는 게 국룰이라지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테슬라가 정말 양반입니다. 정말 투명하게 가격을 공개하고 모델을 공개하고, 물론 테슬라도 아쉬움이 많은데 다른 회사들은 더 가관이라는 겁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포드 F150도 어땠습니까? 싼 모델 내놓는다고 그래놨다가 잠깐 조금 한 몇천 대 팔았나요? 1000대 2000대 없애버리고 인상하고 또 옵션 덕지덕지 붙여서 마크업에, 지금은 이제 아예 텍스 크레딧이 중요 모델들은 해당이 안 되죠. F150이 제일 낮은 급은 가능하지만 너무 이렇게 아이캐칭하게 어그로는 엄청 끌어놓고, 이건 역시도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ID4가 아마 가장 싼 SUV가 되지 않겠나 싶지만, 쟤도 주행거리나 이런 걸 고려하면 저도 모델 Y를 강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자랑하는 슈퍼차저, 이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죠. 되게 재밌는 실험이 또 한 번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루시드 에어 가지고 캐논볼 레이스를 또 했습니다. 이분들이 좀 유명한 미국 인플루언서 분들이 있죠. 이미 과거에 테슬라 모델 S, 포르쉐 타이칸
여러 EV로 도전을 했습니다. 내연기관으로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거의 하루에 주파하는 트렁크에 연료통을 개조해가지고 이제 스탑을 줄이고 연료를 한 100리터 이상 실은 200리터 뭐 이렇게 300리터까지 실은 다음에 예, 그쵸. 주유를 최소화하고 그냥 쏴가지고 뭐 평균 시속이 180에 육박하더라고요. 킬로미터 퍼 아워로 날아다닌 거죠. 그래서 옆에 보조에서 이제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이 챌린지 레이스가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속도를 오버하지 않으면은 기록을 못 세우니까요. 근데 워낙 이 미국을 횡단하는 게 재미난 소재거리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거기에 EV 챌린지가 생겼거든요. 저도 과거에 옛날 제 팬이시라면은 과거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번에 이분들이 루시드 에어, 저도 루시드 에어가 이거를 기록을 깨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테슬라 모델 S를. 참고로 테슬라 모델 S가 42시간 17분을 2021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뉴욕 레드볼 가라지에서 이제 LA 어디 비치 호텔까지인데요. 아, 이거 왜 얘기하냐? 루시드 에어가 깼냐면은 뭐 이미 여기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막 유튜브 이분들이 3시간짜리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다 보기 좀 힘들었는데 이미 결과라든지 그 중간 과정들을 44시간 좀 넘게 해서 도착은 하긴 했습니다.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이 기록은 테슬라는 2021년이고 지금 2023년인데다가 루시드 에어는 500마일을 갑니다. 그러니까 100마일, 스펙상 100마일 EPA 기준으로 160km를 더 갈 수 있는 여력, 물론 100% 충전했을 때니까 그 고속에선 좀 차이가 아무리 준다 그러지만 배터리 용량이 모델 S보다 더 큽니다. 근데 테슬라보다 느렸습니다. 횡단하는 거니까 2,900마일이 넘으니까요. 4,600km 뭐 이 정도 되겠죠? 뉴욕에서 LA까지가. 그러니까 적은 거리가 아니니까 저거 가는데 저거밖에 차이가 안 났으니까 뭐 대단한 거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워낙 이게 가는데 변수가 많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작정하고 뛰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그 스탑 하는 시간을 줄이고 달린 거고 남자 한 3명 이상 탄 것 같던데 이걸 돌아가면서 드라이버를 교체해 가면서 계속 차 안에서 자면서 빨리빨리 하면서 이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뛰신 분들이라서 그런 걸 고려하면은 시간차가 꽤 많이 났다는 것과 다시 한번 테슬라 모델 S는 2021년 기록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더 늘었습니다. 더 늘었기 때문에 지금 하면은 좀 더 여유롭게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더 나아졌죠. 테슬라는 매년 발전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번에 작년 임팩트 리포트를 무려 여기도 100장 이상 해놔가지고 관심 있는 부분만 지금 이슈와 관련된 것만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 업타임이 무려 테슬라 슈퍼차저는 99.95%입니다. 대단하죠. 저도 이게 참 궁금했는데요. 지금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의 차징 인프라스트럭처가 좋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루시드 에어는 이제 더 장거리를 가게 되죠. 그러니까 차를 더 좋게 만들면은 이 부족한 인프라를 깰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결론은 이분들이 보여주셨듯이 아니라는 거죠. 모델 S가 더 빨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다시 한번 업타임이 99.95%입니다. 마지막에 왜 이게 기록 경신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차징 인프라스트럭처가 테슬라 대비 턱없이 부족했고 영상에도 확인이 되는데 저도 이거 캡처해 놨는데 이 시그넷 이게 또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 시그넷 그러니까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차저를 만드는 게 이것도 그 외주인가요? 회사가 2개랍니다. 이게 SK 시그넷, 그러니까 한국 회사가 만드는 거였더라고요. 최근 이제 350kW CCS. 그 전 거는 이제 ABB라는 유닛에 거기에서 만드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게 관심 있게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리고 커뮤니티 그 댓글에도, 그 시그넷이 문제라는 겁니다. SK 시그넷이. 그쯤 좀만 빨리 했었으면은 돌파를 했었을 텐데 얘네가 문제라고 이제 커뮤니티에 얘기가 나온 거죠, 레딧에서. 근데 과연 SK 시그넷의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은 저 듭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래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회사 편을 이렇게 들게 되더라고요.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문제지 SK 시그넷이 만들어준 게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환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이게 3년 전에 예측한 거 아니겠습니까? 각 회사별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꽂으면요 속도가 쫙 올라가다가 갑자기 70kW로 떨어지고
근데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충전소가도 그렇고 그래서 애들이 충전소를 조금 헤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버리게 되면서 기록 경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길게 갈 수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스트럭처도 떨어지는 데다가 충전하면 할 때마다 에러의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 고장 나는 거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테슬라 슈퍼차저는 무려 업타임이 99.95%. 그러니까 얘만한 게 없고 다시 한번 아무리 500마일짜리를 해도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기차라는 게 종합예술이고 그리고 얘는 900볼트인가 그럴 겁니다. 800볼트 이상의 시스템을 쓰는데 속도가 안 나옵니다. 절대로 제가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도 뒤어서 실상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서 실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게 종합예술이라는 거죠. 당연히 하이볼티지로 가면 좋은데 테슬라가 이미 테스트해보니까 전혀 승용차에서는 이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세미 이게 큰 차로 갈수록 이 아키텍처가 의미가 있지 괜히 볼티지 올리고 자기만의 그런 좋다고 홍보하면 뭐합니까? 이게 서로 쉐이크 과정이 개판이어가지고 아마 SK 시그넷은 잘 만들었겠죠. 근데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걸 만드는 회사들이 다 그래서 그걸 토로를 합니다. 맞추기가 그러니까 무작정 미친 듯이 밀어넣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배터리가 터지니까요. 근데 각기 다들 모든 회사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배터리 규격과 배터리 아키텍처와 충전 규격이라든지 충전에 대한 어떤 정보 교환을 갖고 있으면서 통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찔러대니까 제 속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이 판은 혼자 이거를 다 해야지 이거를 서로 의견을 모아서 하겠다라는 게 이미 제가 3년 전에 이건 이미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점. 이걸 과연 SK 시그넷 문제로 할 수 있을런지. 근데 제가 매우 관심 있게 본 이유는 이거 한국 회사가 만든 SK 참 좋기도 하면서 SK도 좀 분발했으면 좋겠고 충전 환경이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저도 이해됩니다. 이게 근처에 있다라든지 캘리포니아는 이게 너무 비쌉니다. 충전 요금이 웬만한 데가 테슬라 슈퍼차저가 미쳐가지고 거의 킬로와트당 50센트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테슬라가 차가 안 팔리니까 S랑 X 지금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여기서 10,000마일당 슈퍼차저 충전 가격은 $1,40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많이 여행을 다닌다면 3년만 주더라도 솔직히 그거는 나쁜 딜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바다라든지 딴 주 가면은 전기값이 싸니까 혜택이 줄겠죠. 그러니까 다른 주에 계신 분들은 사실 3년 공짜 갖고는 오히려 차량 가격 올리고 이게 택도 없는데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일부 하이웨이 5를 보면은 캘리에서 멤버십을 가입하면은 테슬라 슈퍼차저보다 싼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이용하시는 분이 LA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 테슬라 슈퍼차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과거에 댓글 하나도 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런 예가 있을 수 있는데 오버럴리 이번 캐논볼 레이스에서도 증명됐지만 이건 좀 많이 떨어진다. 깝깝하다. 2023년이고 이건 2021년인데 아직도 이 기록을 못 깨고 영상을 보면은 넘버원 이슈로 차징 인프라스트럭처가 충전이 잘 안 되고 막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더니 결국 70kW로 충전되고 350이면 뭐 합니까? 결국 잘 되냐 안 되냐가 문제인 건데 매우 이 문제로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옛날 유닛인 AB 심지어는 그래서 라웃도 그러니까 LA를 가는 라웃이 이제 시카고 쪽으로 해서 위로 가는 것과 이제 밑으로 뚫고 가는 라웃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변수는 많습니다. 바람이라든지 전기차가 워낙 민감하니까요. 거기에 전비도 영향받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나 이분들이 여하튼 넘버원으로 차징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더 관심 있게 보게 된 건 이게 자랑스럽게 최근 것들은 한국인 SK 시그넷이 이제 깔기 시작했는데 소통 문제가 있어서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임팩트 리포트 조금 이제 보면은 이제는 미국에서 3랑 Y가 얼마나 CO2를 많이 줄이는지 라이프 사이클 에미션이 이제는 확연히 누가 보더라도 전기차가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거는
이변이 없습니다. 이견도 없고요. 성능이면 성능, 편의성이면 편의성, 자율주행, 이 임팩트 리포트에 자율주행도 나오고 당연히 좋고 더 안전하고 환경까지 보호해주는 일석삼조인가요? 와, 너무 최고고요. 다른 의견은 더 이상의 이런 반론은 정말 의미 없을 정도로, 그리고 중국에서 제조한 것까지도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당연히 솔라로 이제 충전하게 되면 뭐 어마무시하지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모델 Y EP 레인지는 좋은 편이고, 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지금 토요타 코롤라랑 모델 3 후륜구동이 5년 6만 마일일 때 오너십을 보면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답니다. 가격적으로도. 이걸 더 어포더블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계속 생산 혁신을 통해서 더 싸게 만들면 이제는 코롤라보다, 왜냐하면 코롤라는 더 갈 데가 없죠. 이건 이제 끝장난 거 아닙니까? 내연기관은 더 이상의 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델 3가 토요타 코롤라와도 오너십 커스트가 비교가 된다는 점. 근데 성능은 코롤라랑 비교가 안 되죠. 이건 거의 뭐 BMW 3나 아우디급하고 여기 써 있죠. 비교가 되는 모델인데 성능이, 근데 이제는 오너십은 그냥 코롤라 수준이다. 그러니까 토요타 코롤라 수준의 성능은 독일 럭셔리 차와 뭐 공간이면 공간, 가속력이면 가속력, 거기다 편의성과 전비도 좋죠. 그리고 메인테넌스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더 싸질 전망이기 때문에 추천 안 할래 안 할 수 없고, 지금 텍스 크레딧까지 받으면 뭐 장난 아니죠. 누가 봐도 저는 지금은 강추할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20만 마일을 떴는데 테슬라 공식 입장인 겁니다. 배터리 디그레이데이션이 한 12%더라. 평균적으로 그 정도다. 그러니까 32만 킬로미터를 뛰어도 배터리의 디그레이데이션은 꼴랑 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배터리가요 생각보다 관리를 잘하면요, 테슬라가 증명을 해줬는데 생각보다 길겠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이러면요 재활용 산업도 제 궤도에 오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자꾸 뭐 이제 인산철에 대해서 이제 재활용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닌데, 제가 아까 800V 충전 속도, 지금 이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의 루시드 에어 사태를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약간의 좀 보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물론 테슬라는 정말 오래 가겠지만 회사들 프로젝트 보면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정말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산철 내구성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입에서 인산철이 주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완벽히 동의하기 힘들지만 저도 하이니켈을 좋아하니까요. 일론 머스크보다 제가 더 똑똑하겠습니까? 그냥 좀 현실적인 면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니, 박사가 무슨 물리법칙을 무시하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을 아우러야지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시할 수 있는, 정말 에너지 덴시티도 떨어지고, 정말 오래전에 이미, 더 오래전에 미국이 양산을 했죠. 중국보다. 그걸 다 이제 안 돼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간 건데요. 정말 옛날에 만들어진 거고, 정말 오래전 구닥다리 기술일지언정 그거를 1메가와트아워, 1기가와트아워, 100기가와트아워, 1테라와트아워를 만드는 건 양산, 그러니까 정말 많이 만드는 거는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하나는 우습게 보일지언정 그 양을 만든다라는 거는 진짜 대량 생산은, 제가 회사 와서 느끼는 건데, 대량 생산은 하나하나는 진짜 별 볼 일이 없는데, 그거를 에러 없이 미친 듯이 만든다라는 거는, 대규모로 디플로이 한다라는 거는 정말로 무지무지 어려운 일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